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사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정부에 살고 있는 20대 여성이에요. 딸부잣집 셋째 딸은 얼굴도 안 보고 데려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도 믿을 게 못 되더라고요. 딱 저만 봐도 그렇거든요. 딸만 셋인 집에 셋째 딸로 태어난 저는 동네에서 알아주는 못난이였어요. 배우 뺨치게 생긴 두 언니와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였죠. 그러니 당연히 미운 오리 새끼였고요. 이모들은 저를 볼 때마다 누굴 닮아서 이렇게 못생겼냐고 타박이었어요. 아니, 못생긴 게 제 탓인가요? 그런데도 제 탓인 양 몰아세우는 통에 어린 마음에 상처도 많이 받았어요. 억울한 마음에 울기도 많이 울었고요. 그때마다 절 감싸준 건 부모님이었어요.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하마하다고 남들 눈에는 몰라도 저희 부모님 눈엔 제가 예뻐 보였던 거죠. 소연아, 아름다움은 내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거란다. 그러니 너무 외모에 신경 쓰지 마라. 아빠는 늘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말은 조금도 위안이 되지 않았죠. 내가 녹차티백도 아니고 아름다움이 우러나올 때까지 어떻게 기다리냐고요. 차라리 성형수술을 하는 게 빠르지. 그래서 부모님 몰래 성형수술을 하려고 몇 번이나 성형외과를 찾았나 몰라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알았는지 언니들이 저를 잡으러 오지 뭐예요. 성형수술은 죽어도 안 된다며 개 목줄 끌듯 질질 끌어 집으로 데려갔어요. 아니, 성형수술이 뭐 그리 죽을 죄인가요. 그런데도 언니들이 이 극성이었죠. 솔직히 지들은 가만히 있어도 남자들이 줄줄 따르는 미모니 상관없겠지만 저는 상황이 다르잖아요. 저한테는 성형수술만이 답이라고요. 따지고 보면 제가 외모 콤플렉스를 갖게 된 것도 다 언니들 탓인데 말이죠. 입장 바꿔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자기들도 저처럼 태어났다면 성형외과 단골이 됐을걸요. 그 밖에도 언니들은 가진 게 많았어요. 외모는 기본이고 학벌의 능력까지. 뭐 하나 빠지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 제가 안 억울하겠냐고요. 사실 여기에는 반전이 있긴 해요.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언니들 본 모습은 정말 장난이 아니거든요. 겉모습은 여자 하지만 속에는 산에 서너슨 들어있는 장부들이죠. 내친 김에 언니들 얘기 좀 해볼까요? 먼저 큰언니는 시원시원한 이목구비에 길쭉한 팔과 다리, 타고난 운동신경으로 싸움 실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7살 때부터 태권도 학원에 다녀서 발차기가 선수급이거든요. 저랑 싸울 때마다 그 긴 다리로 퍽퍽 차는데 정신을 잃은 적도 있다니까요. 게다가 욕은 또 얼마나 찰지게 하는지 욕쟁이 할머니 뺨칠 정도예요. 그래놓고 남자들 앞에서 내숭은 또 얼마나 떠는지 진짜 가증스럽다니까요. 작은 언니도 큰 언니 못지 않아요. 늘씬하고 예쁜 건 기본이고 머리까지 좋아서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죠. S대 법대를 졸업하고 단박에 40패스를 했을 정도니 말 다 했죠 뭐. 거기다 똑똑한 머리로 말싸움은 또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아주 논리적으로 사람 엿먹이는데 싸울 때마다 미치고 팔짝 뛴다니까요. 어찌나 혓바닥을 칼처럼 휘두르는지 그 혀에 맞으면 내상이 한달은 가요. 더 열받는 건 사람들은 작은 언니의 이런 모습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 속만 타들어가는 거죠. 이런 싸움꾼 언니들 밑에서 자랐으니 그간 제가 얼마나 발과 혓바닥으로 맞고 살았을지 짐작이 가실 거예요. 덕분에 맷집과 강철 멘탈로 단련된 건 고맙게 생각하고 있지만요. 그렇게 맞고 자라다 보니 언제부턴가 저도 언니들처럼 쌈딱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짧은 팔다리와 무대뽀 정신으로 언니들과 맞짱을 뜨기 시작했고 덕분에 집안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죠. 오죽하면 이모들이 안부 전화를 할 때 이렇게 말할 정도였다니까요. 언니, 그것들 요즘에도 그렇게 싸워? 아우 몰라. 셋 중 하나가 나가 죽어야 싸움을 멈출까. 아주 징글징글하다. 이렇다 보니 자연스레 우리 세자매는 쌈딱 세자매로 불리게 되었어요. 이렇게 죽어라 싸우던 우리 세자매가 싸움을 덜 하게 된 건
큰언니가 결혼을 하면서부터예요. 아무래도 집안에 형부가 들어오고는 전처럼 싸움질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앞서 말했듯이 언니들이 사람들 앞에선 세상 둘도 없는 조신한 여자였으니 본색을 드러낼 수 없었던 거죠. 셋이 상대를 바꿔가며 싸움질을 하다가 한 사람이 빠지고 나니 전만큼 험하게 싸울 일도 없게 됐어요. 그렇다고 작은 언니랑 제가 아예 싸움을 안 했다는 건 아니고요. 간간히 크고 작은 싸움은 있었어요. 그러다 아예 싸움을 끄는 건 둘째 언니마저 결혼을 하면서였어요. 싸울 상대도 없는데 저 혼자 싸울 일은 없었으니까요. 두 언니가 시집을 가고 몇 년간은 집안이 절간처럼 조용했어요. 부모님과 저는 태평성대를 누리며 평화로운 일상을 보낼 수 있었죠.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그건 바로 제 결혼 때문이었죠. 언니들과 달리 남자들한테 인기가 없던 저는 23살이 되어서 처음으로 남자를 사귀게 되었고 사귄 지 반년도 안 돼서 결혼을 하게 되었거든요. 얘랑과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만났어요. 우리는 졸업을 앞둔 취업 준비생이었던 탓에 스터디 모임에서 만났죠. 얘랑의 첫 인상은 방금 순정 만화를 찍고 나온 남자 주인공 같았어요. 훤칠한 키에 여자보다도 예쁜 얼굴, 거기다 비비크림을 잘 펴바른 것처럼 탐스럽고 뽀얀 피부는 여심을 흔들기 충분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여친이 없더라고요. 어디를 가도 여자들 관심을 한 몸에 받는데 말이죠. 나중에야 알았지만 얘랑에게는 외모와 재력, 학벌을 뛰어넘는 엄청난 단점이 있더라고요. 그건 바로 몸을 너무 사린다는 거였죠. 책장에 손이 베일까봐 골무 끼고 책을 보는 건 기본이고 놀이기구 타다 사고라도 날까봐 놀이공원도 안 가요. 그뿐인가요? 급체로 죽을까봐 음식도 수십 번씩 꼭꼭 씹어서 먹고요. 길거리를 걸을 때도 늘 저를 차도 쪽에 방패처럼 세우고 걸어요. 혹시라도 차가 달려들어 자기를 칠까봐요. 그 밖에도 엄청나게 많지만 일일이 말하다간 날 셀 테니 그만할게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를 만나보니 얘랑이 이러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우리 애가 귀하디 귀한 7대 독자란다. 사주도 좋아서 다 가지고 태어났는데 하필 명줄이 약하다지 뭐니. 그래서 늘 조심하고 있다만 그게 나만 잘한다고 사고가 안 나겠니? 그래, 용한 보살님을 찾아가 물었더니 명줄을 잃을 방법이 있다더구나. 방법이 있는데 두고만 볼 수도 없고 김보살 말이 며느리 얼굴에 칼을 조금 대면 우리의 명이 길어진다더구나. 그래서 말인데 아가 이참에 너한테 부탁 하나만 하자. 너 성형수술 좀 하면 안 되겠니? 꼭 우리의 명줄 때문만은 아니다. 솔직히 네 얼굴이 우리의 짝으로 가당키나 하니? 그러니 겸사겸사 성형수술을 하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 아니겠니? 성형수술비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낼 테니 넌 몸만 오면 돼. 아가, 성형수술 해줄 거지? 어머님 말에 솔직히 황당하기는 했지만 혹한 것도 사실이에요. 안 그래도 성형수술 노래를 부르고 살았던 전데 게다가 돈 한 푼 안 들이고 수술도 하고 얘랑 명줄도 있는다는데 도랑치고 가재 잡는 거잖아요. 거기다 자기 아들 명줄 이어준 며느리를 어머님이 좀 예뻐하시겠어요? 그래서 냅다 그러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저희 식구들은 방방 뛰며 결사 반대를 하지 뭐예요. 특히 드센 두 언니들이요. 뭐? 성형수술? 너 아주 미쳤구나. 그 여자도 완전 미친 또라이네. 지 아들 명줄 있는데 왜 남의 자식 얼굴에 칼을 대겠다고 지랄이야. 꿈도 꾸지 말라 그래. 큰언니는 버럭 소리를 지르고는 정신 차리라며 제 머리통을 쳤어요. 그러자 이번엔 작은언니가 나섰어요. 요즘 세상에 아직도 그런 미신을 믿는 비이성적인 인간이 있다는 게 놀랍다. 맹추야, 넌 그런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었어? 넌 머리를 장식으로 달고 사니? 됐고, 그 결혼 당장 때려쳐. 사람이 무식해도 정도가 있지. 엄마, 쟤 이 결혼 절대 시키지 마. 언니가 뭔데 그래. 이건 내 결혼이야. 이 멍청아, 그런 인간들 안 봐도 뻔해.
앞으로 무슨 일 있을 때마다 미신이 어쩌고 무당이 어쩌고 하면서 너한테 말도 안 되는 욕을 할 거라고. 너 그딴 집에 들어가 살고 싶니? 결혼 못해 죽은 귀신이라도 붙었어? 네가 멍청한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너 어디가 좀 모자란 거 아니니? 그런 인간들하고 왜 상종을 해? 정신 차리고 당장 헤어져. 작은 언니는 거친 혓바닥을 휘둘러댔고 부모님 역시 언니들과 같은 생각이라며 이 결혼은 없던 일로 하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이 남자가 아니면 언제 제가 이렇게 멋진 남자 짝이 되겠어요. 게다가 저도 성형수술해서 남들처럼 예쁜 얼굴로 살고 싶기도 했고요. 다들 왜 이래? 이건 내 인생이야. 죽이겠다는 것도 아니고 공짜 성형수술 해준다는데 뭐가 문제야? 혹시 내가 예뻐질까봐 샘나서 그래? 평생 못난이로 살길 바랬던 거야? 엄마 아빠도 그러는 거 아니야. 이따위로 나왔으면 솔직히 엄마 아빠가 진즉에 수술이라도 시켜줬어야지. 딸한테 손 놓고 있는 엄마 아빠 대신 시어머니가 수술까지 시켜준다는데 엎드려 절은 못할 망정 판을 깨겠다고? 그러고도 내 부모야? 진짜 내 친부모 맞냐고. 이럴 거면 낳지를 말지 왜 낳았어? 왜 낳아서 사람 비참하게 만드냐고. 혹시 나 주워온 애 아니야? 그래서 나한테만 이러는 거 아니냐고. 친자식이 아니니까 대충 밥이나 먹여 키우곤 생색 내보려고 하는 거잖아. 말해봐, 말해보라고. 그 순간 큰언니가 제 뺨을 쳤어요. 충격에 고개가 휘청할 정도였죠. 큰언니는 그러고도 분이 안 풀리는지 저를 무섭게 노려보며 소리쳤어요. 너 말이면 단 줄 알아? 그동안 엄마 아빠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딴 소리래? 친자식이 아니라서 그렇다고? 검은 털 가진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더니 널 보니 그 말이 맞네. 피 한 방울 안 섞인 널 배 아파 낳은 자식들보다 더 애틋하게 키운 분들이야. 근데 넌 은혜를 원수로 갚니? 낳아준 부모 아니면 부모도 아니야? 고마움도 모르는 이 배은망덕한 년아. 그 순간 싸늘한 정적이 감돌았어요. 큰언니는 자신이 실수를 한 걸 깨닫곤 놀란 표정으로 입을 틀어막고 말 잘하던 작은언니는 벙쪄 있었어요. 부모님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나 정말 주워온 애야? 제가 대수롭지 않게 던졌던 말이 감춰두었던 제 출생의 비밀을 끌어낼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작은 언니는 놀란 제 표정을 보고는 애써 상황을 수습하려고 나서더군요. 큰언니답지 않게 왜 이래? 화나서 던진 말에 죽자고 달려들고. 서연이 너도 그만해. 다 헛소리야. 작은 언니는 평소와 다르게 제 눈치를 살피며 상황을 정리하려고 했어요. 큰언니 역시 제 눈치를 살폈고요. 그때 확실히 알았어요. 큰언니가 했던 말이 사실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동안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일들이 하나하나 떠오르기 시작했고 그것들은 모두 하나로 연결되었어요. 결론은 제가 부모님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거였죠. 지금껏 왜 의심을 안 했나 싶더군요. 제 외모는 언니들은 물론 부모님과도 전혀 닮지 않았는데 말이죠. 게다가 엄마는 제가 태어난 시간조차 기억하지 못하셨는데 말이에요. 언젠가 막내 이모가 했던 말도 걸려요. 난 언니가 서연이 가진 줄도 몰랐어. 참, 서연이 낳고 산후조린 누가 해줬어? 엄마는 둘째 언니 보러 캐나다 가느라 못 해줬을 텐데. 그때 엄마는 당황한 표정으로 아빠랑 언니들이 많이 도와줬다고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말이 안 돼요. 당시 큰언니는 초등학교 2학년이었고 작은 언니는 7살이었거든요. 그 어린 딸들이 아빠가 퇴근할 때까지 막 출산한 엄마의 산후조리를 도왔다니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게다가 병원도 아니고 집에서 산파를 불러서 낳았다는 것도 그렇고요. 순식간에 생각이 정리되니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었어요. 진실을 마주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저는 아빠를 흔들며 물었어요. 제 출생에 대해 이야기해달라고요. 아빠는 어렵게 얘기를 시작하시더군요. 안 그래도 언젠가 얘기하려고 했다. 그러니 내 언니 너무 미워하지 마라. 이렇게 된 이상 뭘 더 숨기겠니? 그런데 서연아, 엄마랑 아빠는 한 번도 서연이가 우리 딸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 없어. 언니들도 마찬가지고. 비록 엄마가 널 낳지는 않았지만 피덩이 때부터 넌 우리 가족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야. 저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배꼽이 아물지도 않은 채로 우리 집 대문 앞에 버려져 있었다고 했어요.
저를 감은 포대기에는 생년월일과 이름이 적힌 메모가 있었고 생모가 남긴 짧은 편지도 있었다더군요. 꼭 찾으러 올 테니 잘 키워달라고요. 제가 말해달라고 한 거였지만 막상 듣고 보니 충격적이었어요. 제 인생이 사라진 기분이었거든요. 그동안 얹혀 사는 주제에 언니들한테 대들고 부모님 속만 썩혀들었던 게 죄송해서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저 때문에 부모님 사랑을 뺏겼던 언니들한테도 정말 미안했고요. 그런데 고마운 줄도 모르고 매번 투정만 부리고 살았으니 언니들이랑 부모님이 보시기에 제가 얼마나 뻔뻔해 보였을까요? 저는 조용히 일어나 방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날 밤 얘랑과 만나 그날 있었던 일과 제 출생의 비밀에 대해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속이고 결혼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얘랑은 저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시어머니께서 집으로 저를 부르셨어요. 아무래도 제 사정을 들으시고는 헤어지라는 말을 하실 모양이었죠. 그런데 글쎄 이러시지 뭐예요. 아가, 우리 애한테 얘기 들었다. 얼마나 상심이 크니? 이렇게 된 이상 그 집에 있는 것도 불편하지 않겠니? 어차피 내 며느리가 되기로 한 이상 넌 내 딸이나 진배 없으니 이참에 아예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게 어떻겠니? 결혼 전까지 여기서 살다가 시골리면 그때 가서 분가시켜주마. 그때까지는 내 딸로 살자꾸나. 생각지도 못했던 어머니 말씀에 저는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하루아침에 세상에 벌어진 것 같았는데 이렇게 저를 보다듬어 주시는 분이 계시다니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께 어머니 말씀을 전하곤 주말에 바로 시댁으로 들어왔어요. 물론 부모님과 언니들은 엄청 반대를 했지만 더는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냉정하게 뿌리쳤죠.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손님방으로 쓰던 작은 방을 저에게 내주셨어요. 아직 결혼 전이니 얘랑과 한 방을 쓰는 건 남들 보기 안 좋다시면서요. 저도 그러고 싶지는 않다고 했고요. 어머님께서는 사정을 다 아는 이상 사돈댁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으시다며 혼수나 예단, 예물 없이 결혼식만 간단히 치르자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었죠. 다행히 그동안 성형수술을 하려고 모아둔 돈이 2천만 원 정도 있으니 그걸로 혼수를 장만하겠다고 했어요. 어머님도 정 그렇다면 더는 말리지 않겠다고 하셨고요. 그렇게 저는 가족과 연을 끊고 예비 시댁에서 살게 되었어요. 어머님은 말씀하신 대로 저를 딸처럼 대해주셨고 얘랑 역시 곁에서 저를 많이 위로해 주었죠. 그런데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났는데 어머님 태도가 완전히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도우미 아줌마 오지 말라고 했다. 집에 여자가 둘인데 굳이 남의 손을 빌릴 필요가 있겠니? 너도 집에서 놀고 먹는 것도 눈치 보일 것 같으니 앞으로 빨래며 청소는 내가 하도록 해라. 그리고 사람들 눈도 있으니 외출은 삼가 하도록 하고. 알았지? 집안일 돕는 게 뭐 힘든 일인가요? 저희 집에서도 항상 하던 일인걸요. 그런데 집 앞 슈퍼에도 못 나가게 하는 건 솔직히 힘들더라고요. 필요한 건 얘랑에게 시키라고 했지만 생리대 심부름을 어떻게 얘랑한테 시키겠어요. 그래서 하루는 밤에 몰래 집을 나와 근처 편의점에 갔다 왔는데 그 사이 집안이 난리가 났지 뭐예요. 너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밖에 나가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예쁘다 예쁘다 했더니 이게 어른 머리 끝까지 기어오르려고 그래? 한 번만 더 나가봐. 가만 안 둘 줄 알아. 그때 알았어요. 저는 이 집에 사는 게 아니라 감금돼 있다는 걸요. 그렇게 다정하던 얘랑은 어머님 눈이 되어 절 감시했고 제 일거수일투족은 어머님께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물을 마시려고 방에서 나왔다가 안방에서 어머님이 지인과 통화하는 내용을 엿듣게 됐지 뭐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충격적이었어요. 김보살 말대로 천혜고와 맞더라고. 지 키워준 부모랑 떼어놔야 뒤탈이 없대서 일단 우리 집에 들였어. 일단 수술부터 후딱 시키려고. 병원은 무슨 미쳤어? 돈이 얼만데. 김보살이 말한 데서 야매로 하려고. 미용 성형도 아니고 얼굴에 칼만 대면 된다는데 어디서 하면 어때?
일단 내 아들 명줄부터 이어놓고 한 몇 달 데리고 살다가 결혼식 전에 꼬투리 잡아서 내쫓을 생각이야. 지 키워준 부모도 버리고 나온 년이 무슨 낯짝으로 친정으로 돌아가. 그러라고 김보살이 친정부모랑 떼어내라고 한 거 아니겠어? 불쌍하면 뭐 다 지년 팔짠걸. 탓하라면 지 버린 친부모 탓이나 하라지. 아 몰라. 난 내 아들 명줄만 이어준다면 무슨 짓이든 할 거야. 부모 없는 것들은 지가 알아서 살든가. 그 말을 듣는데 다리가 후들거려서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얼른 제 방으로 돌아와 방 문을 걸어 잠궜죠.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처럼 멍한 게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저 눈물만 하염없이 흘렀어요. 당장 우리 집으로 도망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매정하게 연도 끊고 나왔는데 무슨 염치로 다시 돌아가요. 저라도 이런 애는 안 받아줄 거예요. 그런데 그때 큰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액정에 뜬 큰언니라는 문자를 보니 울컥하더라고요. 저는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어요. 조서야, 너 정말 이럴 거야? 정말 우리랑 안 보고 살 거냐고. 좋은 말 할 때 당장 돌아와라. 안 그럼 그 집구석 뒤 없는다. 야, 이 멍청아, 너 대답 안 해? 나한테 쥐어 터져야 정신 차리겠어? 오랜만에 큰언니의 욕설을 들으니 너무 반갑고 기뻤어요. 그리고 무방비 상태로 울음이 터졌죠. 언니, 나 좀 구해줘. 저는 꺽대며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듣는 내내 욕설을 퍼붓던 큰언니는 당장 갈 테니 짐 싸놓으라고 했어요. 한 30분쯤 지났을까요?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려댔어요. 그리고는 엄마랑 두 언니가 들이닥쳤죠. 서연아, 우리 서연이 어딨니? 현관을 들어서며 엄마가 소리쳤어요. 느닷없는 엄마와 언니들의 방문에 예비 시어머니는 엄청 당황했죠. 언니들은 달려들어 제 짐을 챙기기 시작했고 엄마는 제 손을 꼭 잡고는 당장 데리고 나갈 기세였죠. 그 모습을 본 어머님은 달려들어 앞을 가로막고 섰어요. 이게 지금 뭐 하는 짓들이야? 부모 없는 애 내가 키워준다는데 왜 개떼처럼 몰려와서 이 난리야? 좋은 말 할 때 당장 내 집에서 나가! 그 순간 엄마 얼굴이 터질 것처럼 벌개지더니 버럭 소리쳤어요. 우리 애가 왜 부모가 없어? 엄마, 아빠, 언니들까지 다 있는데 남의 귀한 딸을 꼬드겨서 가둬놓곤 어디서 되먹지 않게 큰 소리야. 내가 당신 수작을 모를 줄 알아? 내 딸을 재물 삼아 당신 아들 명줄 늘리려는 거잖아. 네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하다는 걸 알아야지. 어디서 개수작이야. 내 딸 몸에서 피 한 방울만 나봐. 네 아들 내 손에 죽을 테니까. 뭐? 이 여편 내가 미쳤나? 누구 맘대로 얘를 데려가? 이젠 얜 내 며느리야. 서연이 너 당장 네 방으로 들어가. 어머님이 제 팔을 힘껏 끌어당겼어요. 그 바람에 저는 중심을 잃고 탁자에 부딪히며 바닥에 쓰러졌죠. 탁자 모서리에 찍힌 무릎에선 빨간 피가 번져 올랐어요. 피를 보자 눈이 휙 뒤집어진 큰언니는 죽일 듯이 어머님한테 달려들더군요. 이 아줌마가 미쳤나? 감히 내 동생 몸에 스크래치를 내. 나도 아직 피 한 방울 안 낸 애를. 아줌마, 좋은 말 할 때 사과해. 그러자 어머님은 콧방귀를 끼며 어림도 없다는 듯 맞섰어요. 이게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니네 부모가 이러라고 가르치디? 건방지게 어디서 까불어? 어머님은 리모컨을 큰언니 얼굴에 던지곤 욕설을 퍼부었어요. 그러자 저희 엄마가 득달같이 달려들어 어머님 머리채를 잡았고 두 언니까지 합세해 순식간에 개싸움이 벌어지고 말았죠. 그 와중에도 어머님은 저를 뺏기지 않으려고 손톱을 세워가며 제 팔을 잡아당겼고 그 바람에 제 팔에는 생채기가 나버렸어요. 이쯤 되니 저도 참을 수가 없었죠. 이래봬도 쌈딱 세 자매 일원인데 그 성깔이 어디 가겠어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는 맞붙어 싸우기 시작했죠. 욕설과 집기와 주먹이 난무한 싸움이 이어졌고 그 사이 예랑이 돌아왔어요. 난장판이 된 집안꼴을 본 예랑은 죽일 듯 달려와 제 멱살을 쥐었어요. 이게 건방지게? 너 죽고 싶어? 제 멱살을 쥐고 흔드는 예랑을 보자 순간 배신감이 밀려오더군요.
얘랑만큼은 제 편인 줄 알았으니까요. 그때였죠. 엄청난 속도로 달려든 큰언니 발바닥이 얘랑의 뺨을 쳤어요. 그 바람에 얘랑은 바닥에 나동그라졌죠. 큰언니는 씩씩대며 소리쳤어요. 이 미친놈이 감히 내 동생 목을 졸라? 그러자 작은언니도 한마디 했죠. 너 방금 그거 살인 미수야? 작은언니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저는 목을 감아쥐고 캑캑거렸어요. 언니, 나 목 졸려 죽을 뻔했어. 뜬금없이 시작된 세 자매의 합동쇼에 모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손사래를 쳤죠. 그 사이 엄마는 손에 핸드폰을 쥐고 동영상으로 상황을 찍고 있었고요. 저는 바닥을 구르며 고통스러워했고 큰언니는 119를 불러야 한다며 휴대폰을 들고 난리 부르스를 쳤죠. 작은언니는 변호사 모드로 변신해 어머님과 얘랑에게 방금 당신들이 벌인 불미스러운 행동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고지를 했고요. 내 모녀의 빈틈없는 메소드 연기에 결국 어머님과 얘랑은 무릎까지 꿇고 싹싹 빌어야 했고 이후로도 큰언니의 욕설과 작은언니의 훈계가 1시간 정도 이어진 뒤에야 그날의 개싸움은 막을 내렸어요.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집에 돌아온 작은언니는 곧바로 소송 준비에 들어갔고 다음날 바로 모자를 감금 폭행, 노동력 착취, 결혼 사기 등 걸 수 있는 모든 항목으로 소송을 걸었어요. 작은언니의 뛰어난 능력 덕분에 결국 저는 엄청난 합의금과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죠. 거기다 어머님은 형사처벌까지 받아야 했고요. 그리고 그날 내 모녀가 벌인 싸움은 1년이 지난 지금도 가족 모임 때마다 생생하게 회자되고 있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온 가족이 합심해 제 성형수술을 막았던 이유도 밝혀졌어요. 그건 바로 제 친모 때문이었죠. 혹시라도 우연히 친모랑 만나게 되면 친모가 제 얼굴을 알아볼 수 있도록 원래 얼굴을 남겨두려던 거였어요. 30년이 다 되도록 이사를 안 가고 낡은 한옥집에서 살고 있는 것도 언제 곧 찾아올지 모를 친모를 위해 친모 기억 속에 있는 집 그대로를 남겨두려는 부모님의 배려였고요. 세상에 이런 가족이 또 있을까요? 비록 시끄럽고 주먹과 욕설이 난무하는 가족이지만 세상 누구보다도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이죠. 덕분에 길바닥에 버려졌던 저는 단 한순간도 외로울 틈 없이 시끌벅적하게 살아올 수 있었고요. 저는 친모가 찾아올런지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낳아줬다고 다들 이런 가족으로 살 수 있겠어요? 지금의 부모님과 언니들에게 감사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렵니다. 지금까지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